9월 10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출석 인정 메일을 모두 보내주셨죠. 아마 늦게 보내주신 분 몇 분을 제외하고는 24시간 이내에 피드백을 받으셨을 겁니다. 늦게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일괄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피드백을 조금 늦게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2021년 2학기 우리 수업에서 출석 인정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2021년 2학기 모든 수업은 지난주에 했던 방식대로 출석 인정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출석 인정 메일은 어떻게 어떤 미션을 수행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고 그럼 제가 24시간 이내에 피드백을 드립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지난주에 공지해드린 대로 지난주 수업과 오늘 수업까지만 지각이 허용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지각 처리가 없어요. 출석 아니면 결석. 대신에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 이렇게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시간을 선택하셔서 수업을 들으시고 그리고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수업을 등록할 때 적어 놓잖아요. 지난주에 보셨죠? 이렇게 공지에다가 적어 놓거든요. 출석 인정 메일은 어디로 며칠 몇 시까지 보내주세요 라고 적어 놓죠. 그 시간 안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다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셨던 것처럼 출석 인정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지는 지난주에 조금 늦게 보내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출석 인정 메일을 제가 이렇게 피드백에 지각 처리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지난주 수업에 한해서만 모두 출석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각 없이. 왜냐면 정정 기간 동안이라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늦게 한 5일 늦게 오신 분들 계셔갖고 지난주 수업에 한해서만 모두 출석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번 주는 정확하게 지각 처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지각 없이 출석 아니면 결석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은 여유가 있을 거예요. 보통 목요일 밤부터 토요일 아침까지니까, 그죠? 그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신 시간을 선택하셔서 수업을 들으시고 제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별것도 아닌 말을 제가 거의 2분 동안 했네요. 네. 그리고 다음 공지는 지난주에 어떤 학생께서 질문하셨어요. 혹시 출석 인정 메일을 이렇게 삼가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까? 또는 질문 메일을 할 때 새벽 때는 좀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상관없습니다. 메일은 24시간 언제든지 어차피 저희한테 알림이 안 울립니다. 제가 메일은 보통 이렇게 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학기 끝날 쯤이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언제 보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2시간 간격으로 본다든지 그거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에 메일을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이렇게 24시간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늦어도 그 시간 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출석 인정 메일을 언제든 편하신 시간에 저 이렇게 온라인 수업 하느냐고 낮과 밤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더라고요. 저희 큰애가 방학 동안에 불만이었어요. 불만인데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삐지고 그래서 말을 못했거든요. 아침 7시에 잠을 자요. 방학 동안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밤을 꼬박 새면서 미드나 뭘 봐요. 게임하고. 그리고 아침 7시 잠을 잤다가 한 오후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지금 많이 적응하느라고 힘들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나는 지금 새벽이 편해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보내셔도 돼요. 지난 학기에 수업 보니까 한 10%에서 20% 학생분들은 목요일 밤에 수업을 들으세요. 그래서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밤이 있죠. 한 새벽 한
2시, 3시? 그때 한 20개 정도가 막 메일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여러분들 수업 듣는 대로 바로바로 그냥 출석 인정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수업 공지할 때 적어드린 자 언제까지 출석 인정 메일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 안에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딱 1분 늦었을 때 저도 되게 안타까워요. 안타까우면서 사실 이 메일 자체가 출석 인정하고 안 하고가 여러분들 학점에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그래 너무 안타깝다 1분 늦은 건 봐줄 수 있지 또 그럴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또 이렇게 뭐 형평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안타깝지만 1분 딱 늦어도 인정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있는 시점에서는 지난주 출석을 여러분들이 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출석했구나, 결석했구나. 왜냐면 제 스케줄을 말씀드리면 제가 보통 이렇게 동영상은 목요일날 찍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PDF 파일 같은 거, PDF 파일은 수요일이나 화요일쯤 작성하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 것들을 좀 이렇게 편집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맞춰서 편집하고 작성을 아마 수요일 정도 작성하고 동영상 촬영은 목요일 정도 해요. 물론 오늘은 조금 하루 빨리 해서 지금 수요일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목요일날 찍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다 올려요. 다 올리고 공지를 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수업을 막 이제 들으시죠. 그리고 제가 토요일 밤까지 아마 토요일 토요일 오후 11시 정도까지는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다 해드려요. 최대한 일요일은 안 넘깁니다. 토요일 아마 오후면 다 피드백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메일들을 정리를 합니다. 이제 몇 분 반 누구 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 학기에는 비밀로 했었나? 제가 알려드렸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저랑 함께 수업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 말씀드렸나? 제가 여러분들 출석 인정 메일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피드백만 하고 딱 그러지 않아요. 다 제가 정리하고 제가 갖고 있는 파일에는 다 코멘트 다 답니다. 코멘트 다 달아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가 어떻더라 뭐 어떻더라 비주얼 스튜디오 안 쓰고 애플 거 쓰는 학생이 이거 있다. 왜냐면은 그 애플 거 쓰는 학생들이 한 3분 이상이면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수업할 때 뭔가 코멘트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떤 메일을 과제나 프로젝트를 받았을 때 또 어느 정도는 제가 감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니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그걸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코멘트부터 해서 코멘트를 많이 달아놔요. 물론 모든 학생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 제가 이거 메모해야 되겠다 싶은 거 메모해 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너무 길어지네 설명이.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이 출석 인정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하면서 메모장 매주 만들어요.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 여러분들 이렇게 분반, 학번, 성명 그리고 코멘트를 쭉 달아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또 분반별로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웹정보에 등록을 하거든요. 그 시점은 언제쯤이냐면 보통 수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나 출석 인정 메일을 금요일 밤 10시에 보냈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됐는데도 왜 아직 출석 확인이 안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최소한 일주일은 넘기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자 이제 오늘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졌죠? 보통 첫 번째 동영상은 15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남았네요. 이번 주 수업은 함수와 변수의 범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작년 2학기 때 수업했던 것들 좀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제 피드백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그것도 좀 보고, 그리고 작년 2학기 때 제가 만들었던 PDF 파일을 좀 봤는데 제가 수정을 좀 했습니다. 요건 뺄 거는 빼고 이해를 좀 많이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거를 좀 위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할 수업은 함수예요. 함수와 변수의 범위. 함수와 변수의 범위인데, 물론 이제 지난 학기 또는 이제 뭐 3, 4학년 분들 중에서 예전에 기초 프로그램 했을 때 뭐 충분히 이해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면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이나 했을 때 보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동영상 찍기 전까지도. 그러니까 PDF 파일을 만들어 놓고,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만들어 놓고 이걸로 수업할 건데, 만들어 놓고 나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이거를 수업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대로 된 수업이 첫 시간인데 너무 겁먹지 않을까? 조금 난해할 수가 있거든요. 겁먹지 않을까? 지금 처음에 한 1, 2주는 좀 쉽게 너무 정말 쉽게 가서 이렇게 쭉 당겨야 되는 거 아닐까? 제가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그 한경호 교수님 아시나요? 아마 3, 4학년 분들은 다 아시죠? 많이 아시죠? 저는 한경호 교수님 제자인데, 저는 그 교수님께서 수업하시는 그거를 되게 많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이렇게 떠먹여준다는 스타일. 그래서 많이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많이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 말씀은 어떤 방식이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학생들의 피드백, 눈을 보고 이해를 했다 못했다를 이렇게 판단하시고 계속 가시다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비유를 해서 이렇게 물고기 낚는 것처럼 계속 이해할 때까지 쉽게 가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신다는, 이게 한 10년 전인가 뭐 그때 말씀하셨던 건데, 그래서 일단은 저는 초반에는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가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올릴까 했는데, 잠깐 고민했습니다. 동영상을 다시 찍을까 말까. 불필요한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어쨌든 오늘 수업은 조금 난해할 수 있어요. 난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학기 그리고 대면 수업할 때도 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도 이 부분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30%, 40%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르는 게 아니라 알 것도 같은데 이렇게 뭔가 하나가 이렇게 변수가 이렇게 튀 튀어나가면 이게 왜 이렇게 돼요? 그렇게 질문들이 막 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질문들이 되게 좋은데, 그럼 이게 좀 이해한 줄 알았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구나. 그러니까 헷갈리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수업은 사실은 1학기에 배웠던 부분들입니다. 아마 3, 4학년 분들 또는 어떤 이유로 기초 수업을 이렇게 안 들으셨던 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렇게 충실하게 바로 직전 학기에 이렇게 잘 따라 하셨던 분들은 나 배웠던 건데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면 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게 그 얘기구나 라고 하실 거예요. 또 서론이 길었죠. 요즘에 갑자기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그 등번호 61번 달고 싶다고. 박찬호 선수, 저 박찬호랑 제가 나이가 동갑입니다. 동갑인가? 저보다 한 살 어린가? 어쨌든 동갑인가? 어쨌든 오늘 수업은 함수와 변수입니다. 함수와 변수의 범위. 그래서 최대한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항상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마음먹은 아침에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 그다지 이렇게 좋은 화면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침에 좀 힘들었습니다. 좀 씻습니다. 씻고 면도도 하거든요. 제가 지난 여름방학 때 면도를 2개월간 안 했어요. 2개월간. 수염이 굉장히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수염이 되게 빨리 자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면도를 한 이틀 안 하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침에 이렇게 면도도 하고 이렇게 씻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어떻게 설명하면 이거 이해하는 학생을, 제 목표가 80%에서 90%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지 최대 90%까지 이걸 이해하는 학생들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색종이를 갖다가 색종이, 빨간 색종이, 파란 색종이 갖다가 그릭 해볼까? 아니 메모지를, 메모장을 2개 띄워놓고 이렇게 해볼까?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할까? 나 아직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좀 이게 함수를 설명하고 변수의 사용 범위, 이게 그러니까 함수를 배움과 동시에 변수의 사용 범위가 결정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수업을 들으시면 왜 함수와 변수의 범위를 함께 배우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너무 또 말이 길어지면 여러분들 지루하시죠. 네, 이번 학기는 제 목표가 동영상은 이렇게 좀 짧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동영상 시청 시간을 보는데 여기 학기가 좀 이렇게 뒤로 갈수록 시청 시간이 짧아요. 분명히 저는 이 동영상 그래서 1시간 반짜리인데 왜 시청 시간이 50분이지? 막 그래요. 평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동영상은 좀 짧게 제가 하면서 이렇게 쓸데없는 말들은 가급적이면 첫 번째 동영상에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오늘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는 수업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다음 동영상 보시면 함수와 변수의 범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겁니다. 모든 실습 반드시 따라 하셔야 돼요. 나 이거 알고 있어. 충분해. 괜찮아. 이 정도야. 자, 그런 분들도요. 따라하신 학생과 따라하지 않은 분들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해, 암기 다 모두 다 이순입니다. 이순위. 가장 중요한 건 따라하기. 그러니까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직접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따라하기.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해 보셔야 납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원래 제가 할 얘기 없었지만 실습 차원에서, 그러니까 투머치 토커가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라고 이제 예를 들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영상은 여기까지가 필수 시청입니다. 시간이 17분 40초네요. 네, 여기까지가 필수 시청. 다음부터는 선택 시청입니다. 굳이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는 굳이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정할 거 없고, 도대체 투머치 토커면 어디까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번 학기 동안에 제가 수업 외 내용을 최대한 간결히 하고 수업의 내용을 첫 번째 동영상으로 이렇게 옮길 겁니다. 자, 오늘 그런 거 연습입니다. 자, 이미 지금 바쁘신 분들, 굳이 이렇게 불필요한 건데 굳이 이렇게 시간이 한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이제 보지 않으실 겁니다. 그쵸? 왜냐면 제가 올려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 동영상 필수 시청은 17분까지입니다 라고, 그리고 17분 이후로는 선택 시청입니다 이렇게 가로쳐 놓고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이 남으시거나 그러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다음 본수업, 바로 그 다음에 본수업 동영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동영상에 굳이 안 봐도 돼요 라고 하는 동영상, 지금 요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궁금해서 도대체 어떤 투머치 토크를 어떤 얘기를 하길래 이렇게 동영상을 길게 찍지? 네, 쓸데없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은 쓸모없는 얘기예요. 보통은 대면 수업 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최소한 다음 학기에서는 대면 수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제 다음 학기 들어오시는 학생분들은 다 예방 접종이 끝났어요. 그쵸? 고3 수험생들 끝났고, 여러분들도 이제 신청하셨죠. 신청해서 이제 빠르신 분들은 1차 접종을 맞으신 분도 있을 거고,
이제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최소한 다음 학기 되면 대면 수업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너무 길게 됐고 너무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온라인 수업은 이번 학기까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대면 수업할 때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제가 빼서요. 나쁜 말로 뺏은 거고, 좀 좋은 말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시간을 제가 확보를 한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시간 일주일에 3시간만큼은 제가 이렇게 할애를 받은 거거든요. 그럼 제가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 프로젝트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제 화면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오셔서 이렇게 수업을 받으시면 실습실에 가면은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고, 실습실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컴퓨터에도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제 화면 바꾸고 하면서 막 보여드려요. 그리고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라고 화면을 바꿔드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시간을 드리거든요. 제가 그 시간은 뭐냐면, 그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제가 3시간을 갖고 왔잖아요. 그 시간 중에 한 10분, 20분 정도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거예요. 자, 이만큼 하세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실습실 안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실습 시간이 보장된 거예요. 제가 드리니까. 그죠? 근데 온라인 수업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시다가 자, 합시다, 따라 합시다. 요거 해야 돼요, 분명히. 자, 여기서 이게 반복문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반복문에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요거 한번 해볼까요? 라고 했는데, 요거를 동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충분히 따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사실은 이렇게 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거든요. 굳이 이해 안 될 게 뭐가 있나? 이해가 돼요. 반복문에서 이렇게 놓고 변수가 들어가고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되니까 되는구나. 자, 그렇게 쭉 플레이하신 분들과 잠깐 멈춰놓고 실습을 하신 분들,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면 수업 말씀드린 건 뭐냐면, 대면 수업에서는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그 시간만큼 실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 그래도 하기 싫어 라고 하면 그냥 컴퓨터 켜놓고 다른 걸 하겠죠. 근데 앞에 있는 그 교수자는 그 대충 알아요. 지금 몇 퍼센트 학생분들이 따라하고 있고 몇 퍼센트 학생들이 안 하고 그냥 다른 거 하고 있다. 왜냐면 컴퓨터 자판 소리가 달라요. 다릅니다. 오늘 그 이양 하는 김에 쭉 한번 해볼까요? 어디까지 쓸모없는 얘기 하나? 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분명히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된 수업에, 그러니까 우리 수업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 배울 때도 비주얼 C 뿔뿔 또는 요즘 매트랩이 없어졌는데, 어쨌든 그런 수업을 받을 때 실습이 필요한 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이해, 프로그램 그죠, 이해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암기할 것도 있어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거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문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문법도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는 암기도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실습입니다. 실습. 따라해보는 거. 내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 만들면 뭐가 좋아요? 내가 작성할 수 있다와 보고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이건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몇 번 작성해보면서 그걸 알아요. 몸에 익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수업할 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수업이 좀 탄탄해. 내가 할 줄 알아. 충분히 알아. 반복문 쓸 줄 알고, 할 줄 알고, 할 줄 알아. 그럼 그 다음 수업에서는 그거를 할 줄 안다는 가정하에 뭔가를 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도 대충 이해해놓고, 두 번째 이해, 다 됐어. 나 세 번째도 이해했는데, 될 것 같아. 네 번째에서는 앞에 게 이해만 했던 거거든요. 완전 내 게가 안 된 거야, 내 거가. 그럴 때, 뭔가 앞에가 살짝 흔들리잖아요? 잠깐 흔들리면 뒤에가 우르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지금도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했고, 어저께 밤 어저께는 정말 일찍 퇴근했습니다. 굉장히 일찍. 일찍 퇴근해서, 왜냐면 저는 원래 집사람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며요. 요즘에 아내라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만두를 사오라고 그래서 만두를 사놨는데 너무 식으면 맛없을 것 같아서 어저께 한 11시 좀 넘어서 퇴근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어쨌든 저는 지금도 프로그램을 작성해요. 매일 해요. 어저께도 작성했고 그저께도 작성했고 그저께도 작성하고, 그러니까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작성한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저도 새로운 언어가 나오면 정말 옆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할 정도로 다 따라해요. 책 읽는 거 다 따라해. 물론 알아요. 이 페이지 새로운 언어가 나왔어. 내가 이 언어를 좀 배우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따라 하거든요. 따라해요. 근데 분명히 여기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와 그 다음 장에 4페이지 나와 있는 예제는 95% 똑같아요. 맨 뭐 한 뒤에 한 두 줄 정도가 달라. 이렇게 쓰는 게.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은 제가 이 페이지에 있던 예제를 그냥 보고 두 줄 이해됐어.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냥 이 페이지에 있던 예제를 수정하죠. 맨 두 줄을 4페이지에 있는 예제 두 줄을 갖고 와서 딱 붙이겠죠. 그렇게 해보고 이 동작하는구나. 그래, 네, 동작하는 거 봤으니까 됐어. 이 정도까지만 해도 좋지만 저는 어떻게 하냐면 다 지워요. 그냥 다 지우고 다시 작성해요. 근데 분명히 제가 프로그램 작성 이 연습 시간에 투자한 시간만큼 분명한 효과는 저희한테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정말 너무 많이 길어져 갖고 말씀드려 그러는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배운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아요. 들으셨던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너무 길어져서. 책을 어떻게 선택하고 책에서 책 갖고 연습할 때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막 있거든요. 저는 말씀드렸죠. 저는 취미가 프로그램이에요. 진짜 그래요. 저는 언제 했냐면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인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저는 저희 어렸을 때는 프로그래머라는 낱말도 조금 생소했었고요. 되게 공학자라는 낱말이 없었어요. 공학도 없었어요. 아마 제가 생각했던, 저는 꿈이 과학자였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과학자는 아마 프로그래머와 공학자 그 사이 그 뭔가가 아닌가 싶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언어 나오면 이게 막 해요. 물론 잘하지 못해요. 그러겠죠. 저는 제 주력 언어는 C입니다. C 언어 계열. 제 주력 언어는 C와 C++, C#. 이게 제 주력 언어고, 나머지 언어들은 새로 나오면 그냥 한번 해봐요. 책 하나 사서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고 한번 해보거든요. 이제 안드로이드, 아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쯤 나왔겠죠. 안드로이드가. 왜냐면 여러분들 나이대를 아는 게 저희 큰애가 여러분들보다 나이대 비슷해요. 아마 제가 저희 큰애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처음 안드로이드 폰, 모토로라에서 안드로이드 처음 폰이 나왔거든요. 그거 제가 사줬었는데, 그 안드로이드 처음 나왔을 때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와 신기하다, 이렇게 작성이 되는구나, 와 재밌네. 그리고 그냥 끝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재밌으니까. 그리고 그 앞에도 또 너무, 네, 어쨌든 이 시간까지 28분이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드리려고 합니다. 가급적 수업 시간에는 크게, 그러니까 조금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굳이 수업에서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는 그 시간들은 제가 이렇게 지금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 당겨놓고, 대신에 첫 번째 동영상은 필수 시청 몇 분까지, 그 이후로는 시청하시고 싶은 분들만 시청하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얘기하려면 할 것 같아요. 하다못해 국민학교 때 컴퓨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나갔던 거, 한번 썰 풀어볼까요? 제가 수원에서 학교 다녔는데, 그래, 간략하게 요약하면,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사용하면서 혹시 이런 거 해보셨나요? 이렇게 피라미드 만들기, 역삼각형, 이렇게 다이아몬드. 이번 학기 한번 해볼까? 어쨌든
생각으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뭐야? 별로 어렵지 않은데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겁먹고 뭐야? 못하겠는데? 아니에요. 제가 한번 딱 보여드리면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반복문 2개를 쓰면 되네. 우와 신기하네 하면서 별의별 모양 막 만드실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 국민학교 때 프로그램 경진대 나가잖아요.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입상했습니다. 입상을 했었고 요즘처럼 요즘에는 뭐 어리 그 약간 뭐 수시에 대해 그러니까 수시 때문에 그 상장 인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엄격해졌잖아요. 어떤 상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무슨 뭐 교육부 장관상도 뭐 어떤 막 정확히 모르겠지만 수시 때문에 상장 그게 많이 인정이 많이 그랬지만 이제 엄격해졌지만 저희 때는 없었어요. 어디 뭐 신문사가 주최하는 이렇게 그림대회 나가서 입상하면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뭐 수시는 뭐 학교 입학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인정받는 거죠. 어쨌든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진대에도 나라에서 하는 경진대가 없었어요. 뭐 대우, 금성, 대우 IQ 2000배 뭐뭐뭐 프로그램 경진대 막 그런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즘 뭐냐면 여러분들의 수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각형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이었으면 예전에 경진대에 나가서 아마 입상도 가능했을 겁니다. 예전에는 잘 못했어요. 그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뭐 수준이 낮아서 못한 게 아니라 컴퓨터 사양도 낮고 요즘처럼 뭐 그래픽 이렇게 저는 마우스를 언제 처음 만져봤냐면 여러분들 나이 그때 마우스를 처음 만져봤습니다. 한 10몇 년 동안은 마우스라는 게 그냥 책에서만 보면 가끔 책에서 나오는 거 이런 게 있었더라라고. 그리고 컴퓨터에서 사진을 보는 거 컴퓨터 동영상 보는 거는 저 회사 생활할 때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로 막 생활할 때 와, 동영상도 볼 수 있대라는 정말 그래서 볼 수 있대라고 해서 전체 화면은 안 돼요. 플레이가 안 돼. 뚝뚝뚝 끊기고 요만하게 조그맣게 플레이가 됐습니다. 그 정도?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컴퓨터 사양도 낮았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렇게 경진대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엄청 잘하는 사람 많았죠. 경진대에서 막 게임 짜는 애들도 있었고 걔네들은 대상 저처럼 삼각형 만들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입상 정도만 이렇게 해도 만족하죠. 네. 물론 저는 입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좋아만 했지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잘한다 소리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32분. 네. 이런 방식으로 이번 학기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가급적 동영상은 짧게 핵심만 아셨죠? 대신에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잠깐 멈춤하시고 실습을 반드시 따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플레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동영상 클릭하시기 바랍니다.